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수희 씨의 작품, 두 번째 작품인데요. 아이가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소제목 보면은 아이 없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정말 애가 없어도 괜찮을까?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차례를 보겠습니다. 자, 1부.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다. 2부. 아이 없이 홀로서기. 3부. 둘이서 잘 산다는 것. 자,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간중간 잘라서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늘 누군가 정해놓은 가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을 뿐이다. 고민을 여러 방향으로 할수록 넘어졌을 때 일어날 요령을 쉽게 터득한다. 인간의 행복은 결혼하느냐, 출산을 하느냐, 옛날 같으면 아들을 낳았느냐도 포함될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때 삶은 의미를 가지고 행복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이든 비혼이든 출산이든 비출산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비슷하지 않을까?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장점만 취할 수 없는 법. 남들이 말하는 장점의 매력을 모르겠다면 선택에 따라 오는 책임감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를 생각해 보면 내게 맞는 길을 찾기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꼭 남들이 먼저 그려놓은 대로 살 필요는 없으니까. 바쁘면 잠시 잊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고독감을 느끼지 않으려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나? 결국 그 감정들은 기쁨, 즐거움, 슬픔과 함께 내 주변을 떠다니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보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 삶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온갖 정책이 쏟아지지만 OECD 상위 국가의 출산율은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전부터 동거를 사회 구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비혼, 비출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안정화 단계로 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의 급격한 변화는 분명 의미하는 바가 있다. 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하기에 지쳐 있다는 신호이다. 정부와 사회는 그들을 향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바꿔가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적어도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이들은 사라지겠지. 안 낳는 사람도, 한 명 낳은 사람도, 3명 낳은 사람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상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날이 언젠가 오길 바란다.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내게 친구들이 꽤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며 결혼을 하고 또는 여러 상황에 처하면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 같이 다닌 사람, 나랑 밥 같이 먹는 사람, 내 하소연을 받아주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되었던 친구들과의 만남이 출산을 계기로 뚜렷이 갈라지게 되었다. 더러는 그 친구들이 아이를 다 키우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다린다는 이들도 있다.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것도 대단하다 여겨지는 마당에
출산 여부 하나로 소원해진 친구를 10수년, 입시 끝내고 본다고 하면 20년씩 기다릴 가치가 있을까? 간혹 연락이 된다 해도 밀린 육아 괴로움을 계속 토로하다 마지막엔 너도 빨리 나아라 라는 한마디를 남긴 후 가버리는 사람을 10수년이 지난 후 그 친구는 시시콜콜하게 울고 웃던 같은 반 친구도 소주 한 잔에 회사 한탄을 받아주던 동료도 아닌 학부형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거의 추억만으로 그 옛날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헛된 기대는 버리는 편이 좋다. 나 역시 현재를 살며 사람을 보는 눈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한 경제학자는 지금의 노인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중장년층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다. 요즘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같은 나라지만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기에 충돌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저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부모님의 시대,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자던 나의 시대, 제발 결혼 좀 하라는 후배들의 시대,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결혼 가치관은 이리 바뀌어 왔다. 결혼을 망설이는 후배들도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주위로부터 아내, 엄마, 며느리의 할 도리를 부모님들로부터 요구받는다. 그것을 다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감당할 여력도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저 누군가의 자녀로 혹은 나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 그들은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를 요구해온다. 남녀는 평등하다는 선진국 시대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온 그녀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둘이 산다고? 저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 나중에 나이 들어 한 명 떠나고 병들면 어쩌려고? 아이가 없다고 하면 온갖 두려운 미래를 내게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런 공포에서 아이를 낳았을까? 남편이 죽으면 의지 삼으려고? 내가 병들면 간병인 시키려고? 은퇴하면 생활비 받으려고? 우리 부모님이 그 목적으로 나를 낳았다면 난 정말 슬플 것이다. 대학만 가면 꽃길일 줄 알았다. 취업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어디에도 꽃길은 없었다. 모든 길엔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존재한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생활비 걱정일 수도 있겠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출산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열쇠는 아니라는 점이다. 노후란 단어가 참 두렵고 어렵다. 신체가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쓸쓸하다. 나이 들어 편하게 누울 공간이 있을까? 병원비 걱정 없이 커피 한잔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 10년 후, 20년 후의 내 모습과 주변을 상상하면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럴 땐 빨리 초콜릿을 드세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면 됩니다.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 한번 더 다독이고 취미생활 만들고 대출 갚자고요. 아이라는 절대적인 매개체 없이 한 남자와 여자가 둘만 바라보며 몇십 년을 한 공간에서 지낸다.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 단순히 싫어지면 안녕 할 수 있는 룸메이트와는 달리 감정이 얽힌 관계다. 법적으로도 이어져 있다. 양쪽의 노력 없이 유지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둘의 관계는 한 명이라도 이 노력을 멈추는 순간 끝날 것이다. 육아에 치이는 친구들은 단 하루의 휴가, 반나절이라도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으면 하고 호소한다. 우리는 둘의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조조 영화를 보고 레스토랑에서 귀가 시간 상관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집이나 차를 구할 때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 관심 있는 취미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 둘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행복 지수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일상을 크게 비트는 큼직한 사건들은 내 예상을 전부 빗나갔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었다. 주변을 봐도 큰 일들은 예고 없이 닥친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 걱정을 당겨서 하는 행위는 멈추기로 했다. 가성비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 자꾸 사람들에게 가성비를 물어보지 말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후회하지 않느냐? 그래도 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 늦지 않았다.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이혼한다? 등등 타인의 오지랖에서 여유로워졌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일랑 필요 없다. 그것은 현실을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 언젠가는 나도 병이 들겠지? 혹은 그가 아플 수도 있겠지. 그가 먼저 떠날 수 있고, 아님 내가 갑자기 떠날 수도 있겠지. 그의 빈자리를 보면 난 참 외로울 거야. 그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아니면 지독히 싸운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가 떠난다 해도 난 아마 또 다른 생활을 찾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이랬는데 호호백발이 돼서도 남편이랑 호수공원 산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것이 삶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수희 씨의 작품 아이가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요를 다 읽었습니다.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지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인데요. 이수희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에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